자, 이니셜인의 벤시입니다. 제가 다른 영화 프로그램을 다니면서 이 영화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너무 다층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층적인 얘기를 다 하고 나면 되게 허무한 댓글이 달립니다. 아, 그래봐야 관객들은 이해도 못하고 재미도 없어요. 뭐 이런 되게 허무해지는 댓글이 달려요. 그래서 뭐 그런 점도 있고 사실은 저도 이제 이 이야기를 완벽하게 어떤 또 다른 스토리텔링을 이 스토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영화 얘기를 여기서 처음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교수님 계시기 때문에 하다 막히면 교수님한테 떠넘기면 되기 때문에. 자, 봉우리. 네. 이니셜인의 벤시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줄거리는 막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배경은 한 1900년대 초반 같아요. 20세기 초반 같습니다. 영화에 나와요? 달력 나왔었잖아. 아, 달력이 나와요? 못 봤어. 어떡하지 진짜. 달력이 나왔어? 그때 이거 하고 있었구나. 달력이 나왔잖아. 그 되게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연도가 되게 중요해요. 1923년. 아, 그래요? 네. 와, 근데 내가 또 그 어렴풋이 맞췄네, 그 와중에. 뭘 어렵지 맞죠? 야, 대충 20세기 하면 다 맞지. 아니, 초반이라 그랬잖아, 초반. 20세기 초반이면 1901년부터 1949년까지인데 장난하냐고 지금. 달력이 언제 나왔지? 전혀 기억이 안 달력의 날짜가 4월 1일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다. 4월 1일 만우절? 뭐지? 야, 이러니까 아일랜드 내전이래요. 그렇구나. 내전 언급은 계속 나오니까 근데 그 네, 영화에 계속 1923년 나옵니다. 4월이라는 시점은 여러모로 대단히 중요해요. 뭔 일이 있었구나, 그 나라에. 아니 어쨌든 뭐 네. 몰라 상관없으니까. 네. 이 근데 23년. 예. 영화 안에서 이 이니셜인이라는 섬입니다. 아일랜드의 외딴 섬이에요. 그 섬 마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이니셜이는 실제 지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네. 예. 아닌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영화에서 뻔히 알려주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영화 안에서 또 어렴풋이 봤구나, 그걸. 네. 근데 이 섬마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영화 내내 이 내전 중이라는 걸 계속 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본토에서 총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뭐 본토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되게 중요시하고요. 그 섬에 계신 분들이 이 섬에 이렇게 마을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원래 절친이었습니다. 네. 파우릭이라는 사람 이분입니다. 네. 그리고 저 할아버지 이름이 뭐더라? 예, 저분하고. 네. 극중 이름을 또 까먹었네. 예, 콜름. 네. 예, 이 파우리카 콜름이 원래는 엄청 절친이었는데 거의 영화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콜름, 저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 이 젊은 파우리에게 갑자기 절교 선언을 해요. 나한테 말 걸지 마. 나한테 계속 말을 걸면 손가락을 하나씩 자를 거야.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협박을 할 정도로 갑작스런 절교 선언을 하고요. 그래서 이 파우릭은 계속 그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왜? 어제까지만 해도 나랑 잘 지냈는데. 그래서 계속 말을 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 콜름이 말을 해주는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루하다. 네가 하는 말들은 하등 쓸모가 없어. 그래서 너랑 얘기하나 보면 내 남은 인생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너랑 대화하는 것보다는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게 훨씬 의미 있어. 이런 식으로 이유를 얘기해 주지만 이해를 못합니다. 파우릭이. 이해를 못하고 억울하죠. 예. 네. 그러면서 왜 저 경찰 놈은 같이 얘기해? 네. 왜냐하면 다른 분들하고 또 얘기하는 건 또 많아요. 본토에서 건너온 음대생이랑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 파우릭이 점점 사람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이상해져요. 점점 집착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인정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계속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이라고도 추정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보지만 결국에는 이 콜름의 입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손가락을 자릅니다. 네, 실제로 손가락을 잘라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집 앞에 막 던져놔요. 그 정도로 이제 파국으로 치닫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파우릭이 콜름에 대해서 외롭다는 아마 외로워서 저러는 거 아닐까? 우울해서 저런 거 아닐까? 막 이런 추정도 하지만 나중에 가보면 이제 본인이 굉장히 외로움을 토로합니다. 여동생도 본토에서 떠나는 일이 발생을 하고 네. 나중에 가면 이제 사실 영화 보는 관객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는데 콜럼이 떠나면 본인이 너무 외로울 거라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화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진짜로 그래서 동생도 떠나가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이르렀을 때 가장 뭐랄까요 결정적인 사건은 그 손가락을 먹고 당나귀가 죽어요. 네. 근데 파울이 그 당나귀를 굉장히 아끼는 거의 가족처럼 여기는 당나귀인데 그 당나귀가 죽어버립니다. 콜럼의 손가락을 먹고.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집에 있는 동안 불을 질러 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을 지르는데 콜룸은 다행히 그 집 밖에 나와 있어서 이제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콜룸이 물론 사과까지 합니다. 당랑이 죽은 거에 대해서. 하지만 끝까지 화해나 어떤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영화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마지막에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봤나요? 저는 안 이루어졌다고 봤는데. 예. 왜냐면 콜룸이 그 뜻을 꺾지 않잖아요. 본인이 너는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고 너한테 당나귀가 죽어서 미안한 거지 너에 대해서 뭔가 회복된 게 아니야라고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콜룸이 네. 갑작스럽게 절교를 선언한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콜룸이 말해주는데 넌 지루한 사람이야. 진짜 이유라고 얘기했잖아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거짓말쟁이구나. 이 사람이 이거 말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거니까 네. 정답의 문제라기보다는 연애를 묻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이해가 갔어요 그게. 콜룸의 말을 어느 날 교수님이 네. 보은이한테 그러는 거지. 너 이제 그만 와. 왜요? 그러니까 야 너랑 있으니까 나가 유치해지는 것 같아서 안 되겠어. 나 안 오지. 안 와? 그러면 미안합니다. 교수님 생각보다 떨어내기가 쉽겠는데요. 근데 사실 그 부분도 영화 보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경험이 확 있진 않지만 내가 파울이었으면 저는 어떤 타입이냐고 스스로 생각하냐면 네. 나는 그러면은 그대로 해주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요거는 제가 드리는 질문. 이유는 나중에 한번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네. 콜룸하고 파우릭 중에 누구한테 더 공감이 가요? 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짜증내는 저는 파우릭한테 공감이 갔어요. 근데 인간 원형으로서는 저는 콜룸한테 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 들 때 있지 않아요? 아이씨 이대로 살면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대로 살잖아? 그러면 내 남은 인생이 되게 보잘것없어질 것 같다라는 위기감이 있잖아. 누구나 그런 위기감 느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가장 이 상태에 안도하게 만드는 건 사실은 가장 친한 친구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 내가한테 가장 익숙한 게 나를 사정없이 나를 안도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약간 발전 없게 만드는 경향. 콜룸이 말하는 거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자면 그렇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이유를 모르면 짜증내는 건 또 역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나한테 뭔가를 결정해서 알려줬는데 이유를 말 안 해줘. 그럼 저도 짜증나서 무슨 이상한 짓거리 막 할 것 같아. 불 지르고 막 이럴 것 같아 막. 그 이유 말해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이러는 거야? 막 분명히 이럴 것 같아. 그러면서 파울린한테도 확실히 저도 공감이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둘 다 공감이 가니까 네. 맞아요.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네. 나를 힘들게 해, 보는 사람을. 근데 제가 굳이 던진 이유는 둘 다 공감 가지만 둘 다 이해가 안 가잖아. 네, 둘 다 공감 가는데 둘 다 극단적이야. 맞아요. 그러면 극단적인 것들의 장치를 일단 제거해 놓고 네, 손가락을 자른다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불을 지른다든가. 제거해 놓고 그냥 이게 평상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치면 어떤 스타일에 더 가깝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면은 파울에게한테 훨씬 더 공감이 됩니다. 저는 만약에 저는 답할 필요도 없이 나는 네. 파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씨. 여기 파울이야. 눈썹부터 내가 파울이야. 파울린이야. 저는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친구가 싫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파우릭처럼 행동할 것 같지는 않은데 파우릭의 그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건 제외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황당하지. 네. 어제까지 잘 지냈고 막 나 펍에서 보자 그러면 와가지고 보던 맞아. 난 특히 술 먹는 갑자기 친구 나 너무 좋아. 아는 척도 안 하고 네. 저로 가래는데 네. 너무 황당하지. 그 맞아. 마음 이해가 가잖아. 맞아요. 그쪽에 더 가깝다는. 네, 훨씬 가깝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따지면 콜룸에 훨씬 가깝습니다. 저는 실제로 콜룸 같은 짓을 했어요. 왜냐하면 잘 안 되고 고른 거. 다중인격인가? 어쨌든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던 게 콜룸은 이해는 가지만 그런 행동하면 안 되지. 이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런 행동을 했대. 실제로. 근데 다행인 건 저는 파우릭처럼 친한 친구는 없었어요. 그냥 제가 인생이 좀 도미닉 같은 애는 도미닉 같은 애는 오히려 친하게 지냈죠. 왜냐하면 걔랑 같이 있으면 내가 좋아 보이잖아요. 내가 상태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선가 내가 친구들과 연락을 다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실제로 끊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끊고 나서도 다시 연락을 재개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없는 게 낫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 저는 짐작하시겠지만 예. 저는 콜룸이 99.5%예요. 99.5%.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느닷없이 예. 저 너무 극단적인 하지는 않을 테고 손가락을 자른 이는 더더욱이나 안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극단적인 거니까 제외하고. 예. 하지만 나는 콜룸이 진짜 많이 이해가 가고 공감도 되고. 네네네. 네.
그래서 극적 장치를 제거하고 나면 유형은 나는 콜룸 쪽에 가까워. 저하고 교수님은 약간 콜룸 쪽에 가까운 것 같고. 저는 본인은, 콜룸이 막 파우릭한테 절교선하면서 막 뭐라 그러잖아요. 너 하는 얘기 다 재미없고 다 의미 없고 엄청 지루하고 시간 낭비야. 왜 그 막 얘기하는데 나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야. 내 친구들 맨날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술 먹으면 뭐 하등 쓸데없는 얘기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그런 콜룸보다는 파우릭에 훨씬 가까운. 예. 나는 이 섬이라는 공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느낀 게 이 두 사람이요. 펍에서 수다 떠는 거 말고는 딱히 하는 일이 없어요. 맞아. 그 섬이 진짜 심심하겠더라. 예. 그런데 문제는 콜룸의 직업이 예술가라는 겁니다. 예술가가 이제 나이가 60대, 보니까 한 50대 후반이나 60대 혹은 좀 더 많이 먹으면 60대 중반까지 봐줄 수 있겠던데 이제 거의 이제 황혼기 인생의 화분기에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1923년이니까 아마 기대 수명이 지금보다 짧았겠지. 그럼 이제 곧 죽을지도 몰라 이 양반은. 근데 회의가 든 거야 어느 날. 계속 친구랑 마을 펍에서 앉아갖고 수다 떨다가 시간 죽이다가 딱 집에 갔는데 어느 날 딱 그런 생각이 든 거지. 아 이러다가 예술가로서 내 인생은 정말 그렇지. 별볼 없이 끝나겠구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김현실님이나 뭐 다른 분들도 네. 싫어할 수는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걸 제거하자니까. 극단적인 면을 네. 일단 제거하고. 극적 장치에 더 가까우니까 그거에 자꾸 이게 시선이 교란되지 말고 사람이 그냥 가서 친둥친둥 달라붙는. 네. 다시 말하면 마을 사람도 평가하잖아. 네. 막 이렇게 내가 이 말에 제일 멍청해? 그러니까 아니야 멍청하지 않아. 멍청하지 않아. 나 지루해? 막 지루해? 내가 제일 아니야. 재밌지 않아? 지루하지 않아. 막 그랬더니 어떻지? 괜찮지. 이건 맞단 얘기야. 규정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죠. 네. 이게 충청도 사투리식으로 하면은 뭐냐면 애는 착혀. 맞아. 파우릭이 딱 그런 타입이야. 애는 착해. 네. 이 스타일이야. 네, 맞아. 네. 그럼 그런 사람을 전제해 놓고 대단히 지식인이 예술적인 어떤 지향을 가지고 되게 민감한 사람이 친하게 지낸 것부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네. 저는 여기서 또 감독이 정말 교활하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놨는데 그 파우릭의 여동생 있잖아요. 이름이 그분은 똑똑해요. 시오반. 시오반. 네. 시오반에게 여러 번 한 번인가 반박당하는 이 남자, 그러니까 예술가의 아이씨 이름이 이상해. 콜룸이 여러 번 반박당해요. 맞아요. 시오반이 똑똑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콜룸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예술가지. 물론 바이올린이나 악기 연주 실력은 좋았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네. 주인공 그러니까 파우릭의 여친이래. 여동생한테도 발릴 정도로 사실은 얕았던 거야. 그러니까 파우릭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그렇지.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혐의를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적으로 뭐 시어반이 더 낫냐, 뭐 네. 콜룸이 더 낫냐는 뭐 둘째 문제인 것 같고. 네. 시어반은 여기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사람. 맞아요. 현명하고. 굉장히 섬에서. 정상적이죠. 네. 그리고 제일 현명하고 제일 따스하고.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토로 이렇게 스카웃이 됐다고 해야 되나? 일하러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도 아마 일을 했던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파우릭이 가지고 있는 친절함과 예의, 사람에 대한 태도와 콜룸이 가지고 있는 지적 태도 그리고 지식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인간. 맞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짝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족이 아예 안 나오죠. 네. 네. 아 그러네. 그 나쁜 그 도미닉의 아빠도 되게 나쁜 경찰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엄마가 안 나오네. 엄마가 안 나오죠. 그러네. 도미닉은 맨날 도미닉 너무 불쌍해 네, 근데. 여기저기 대구 다니는 애고. 예. 네. 그다음에 파우릭도 그렇고 시오반 심지어 그렇게 제일 괜찮은 인간이 시오반도 짝이 없어요. 그리고 막 그 동네 사람들이 시오반한테 그러니까 짝이 없지 막 이렇게 막 비난하는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족으로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장면, 카톨릭 교회 장면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가족 장면이 없어요. 그러네. 완성된 가족이 아예 존재하질 않아요. 이건 되게 특이하게 이제 설정해 놓은 일부러 측면들이 그렇게 있어요. 일부러 설정해 놓은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들 외로워. 친한데 외로워. 그냥 시골처럼 다 같이 모여 살아야 되니까 다 같이 알아. 교회에서도 만나고 맨날 펍에서도 만나고 그런데 다 알아. 사람은 원래 외로운 존재라는 거 그런 장치로 표현을 해놓은 거군요. 그렇죠. 원래. 굉장히 가깝지만 다 외로워. 네. 그러니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거는 굳이 말하면 시오반과 그 파우릭 사이의 그 좋은 남매 관계를 맞아요. 제외하고는 잘 안 보여요. 네. 부자 관계는 완전히 망가져 있죠. 맞아요. 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다 그렇잖아. 유일하게 따뜻한 장면이 맞아. 시오반하고 파우릭의 관계야. 음. 네, 맞아요. 오히려 동물들하고 관계가 훨씬 좋아. 네. 네. 그러니까 소위 여기서 이제 다정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키워드로 나이스. 계속 나이스. 나이스 그러니까 뭐 모차르트 얘기하고 야 다정한 사람은 역사에서 아무도 기억 안 해줘.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 다정했던 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거야라고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무식한 거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다정함이라는 키워드를 모두가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나
브렌단 글리슨이 연기했던 콜름. 콜름. 아 진짜 콜름. 자꾸 골름하고 헷갈리잖아. 콜름 같은 경우에도 다정함이 있어. 숨길 수 없는 다정함이 있거든요. 아마 그 다정함 때문에 파우릭하고 친구가 됐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다정함을 끊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다정함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강아지한테만 하거든. 콜름은 다정하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그 콜린 파렐이 주연했던 이 파우릭이 얘기한 거로는 술 취해서 얘기한 건 나이스니스라고 이제 네. 나이스네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제가 볼 때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연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하거나 안 된 약자들을 돌보는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 흔히 말하는 지식인 스타일이야. 스타일. 예. 예. 그러니까 경찰은 사실 경멸하잖아요. 제일 경멸한 인간이 경찰 같은 인간. 강자한테 막 아부하고 약자한테 막 떠는. 네. 그래서 얘하고는 친구로 지내는 게 아니야. 네. 근데 파우릭 같은 애는 순수해. 그리고 약자야. 그러니까 같이 얘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싫어도 경찰한테 맞으니까 경찰 때리고 구해주잖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 연민의 마음이 작동해서 만난 거라고 파우릭은. 아 그러니까 그게 길지 않았을 수 있겠다. 그렇죠. 약간 궁금도 하고 연민도 생기고 아유 그래 뭐 착한 거 같은데 와서 나하고 또 신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도 좀 해주고 막 이랬던 거야. 근데 얘는 너무 이게 좋아. 또 이 동네 제일 예수 가고 막 좋은 사람은 막 내가 한만 떠들어도 막 나 다 받아주고 막 그래. 이 사람도 나 좋겠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안 좋대. 네. 말도 안 해.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여기서 느닷없음이라는 장치가 저는 얘가 눈치 없음을 보여준다고 봐요. 아 그럼 원래는 그럴 정도로 느닷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느닷없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영화니까 느닷없음으로 보여준 장치를 거죠. 그래야지 긴장감이 생기니까. 물론 동네 사람들 의아해하죠. 그러니까 느닷없음을 정당화시켜 주지. 맞아요. 예. 네. 그런데 둘 사이만의 관계라면 이미 권태는 찾아왔을 거라고. 그렇죠. 동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모르지. 둘만의 관계니까. 그거. 동네 사람들 보기엔 그냥 야 맨날 붙어 다니더니 왜 그래 싸웠어? 이게 다거든. 그렇지. 네. 이 둘 사이에서는 분명히 뭐 엄청나게 나이스한 사람은 아니지만 약자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자 이제 신호를 줬겠지. 가자. 네. 적당히 좀 가보고 할 일 좀 하자. 이제 나 일 좀 할게. 맞아. 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런 걸 하나도 뭐래 하면서 이제 술 마시고 막 그렇지. 이랬을 거라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끊어내지 않고서는 나까지 망가지겠다. 라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지. 네. 이게 느닷없음으로 비쳤을 거예요. 네. 이게 시선을 약간 바꿔보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 말하면서도 은연중에 계속 티를 냈을 거예요. 그렇지. 네. 뭐 막 얘기하다가 아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작품을 써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지. 했을 건데 아마 파우릭이 눈치 없이 못 알아들었을 확률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기다려 말하지 마. 콜룸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손가락을 끊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끊지 않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제대로 된 작품 하나 못 쓰겠구나 라는 위기감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손가락을 자르는 타이밍이 되게 재밌다. 처음 손가락? 처음 손가락을 자르는 타이밍을 잘 생각해 보면 콜룸이 나한테 오르지 말라 나한테 와서 친한 척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그 말을 무시하고 파우반이 막 파우릭이 막 들이댔을 땐 손가락을 자르지 않아. 그 다음 날 와서 사과하니까 잘라버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막 대거리를 하고 달려들고 시비를 붙을 땐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가 가는 느낌이 났을 거예요. 이러다 그냥 쫙 갈라지는 거야 우리는. 근데 얘가 다음날 와서 이 관계를 다시 봉합하려고 시도하죠. 다시 깨달은 거지. 이 새끼는 떨어져 나갈 놈이 아니구나. 잘라야겠다.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사람이 그렇게 타성에 젖어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 오늘부터 각 잡고 작품 쓸 거야. 이게 잘 돼? 잘 안 되죠. 잘 안 돼. 잘 안 되니까 핑계김에 자른 것 같기도 해. 이거는 좀 왜냐면은 첫 번째 손가락을 자르고 곡을 완성해요. 그러니까 핑계김에 곡이 잘 안 써지는 거야. 그러니까 에라이 팍 던진 다음에 이를 악물고 다시 쓰는 스스로에게도 약간 다짐을 주는 그런 의미로 자른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제 생각이에요. 동의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이게 손가락을 자르는 게 바로 이제 느닷없음에 비해서 훨씬 더 극단적인 장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장벽이거든. 그러니까 콜룸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장치. 아니 그렇다고 손가락을 잘라. 그러니까 다 잘라 심지어. 자기한테도 안 좋고 남한테도 심한 이 일을 왜 해? 이게 이제 가장 큰 장벽이거든. 네. 저는 이건 훨씬 더 그래서 영화적 장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파우릭 때문이 아니야. 파우릭하고 정말 어떻게든 관계를 끊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맨 나중에 디스페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절망, 좌절이라고 이제 보통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절망 때문에 자른 거야. 봐봐, 작품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내 작품이 어떻든 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일랜드 상황이 어떻든 간에 거기 보면은 이제 경찰하고 얘기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경찰이 본토 간다고 신나해. 네. 왜 신나? 사형 당한대. 네. 그래? 근데 누구를 하는데 돈도 준다고 6실링이나 준다고 어쩌고 그래. 근데 그게 잠깐 저항군 쪽이었던가 정부군 쪽이었던가 잘 모르겠네. 경찰이 잘 그래도 몰라요. 황당해하죠. 네. 아니 어느 편인지 모르고 누가 죽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좋아해?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아일랜드의 이니시랜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몰라 본토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네, 잘 모르죠. 네. 네. 그런데 본토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거든. 근데 이 사람 여기 피신해 있는 거야. 네. 그런데 이것들을 궁금해하지도 않는 이 시골 사람들. 게다가 경찰이라는 작자는 누구 죽이는지도 모르고 6실링 준다고 좋아하고 있고. 야 이게 도대체 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식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태가 정말 짜증나기 그지 없는 거야. 그런 절망 끝에 극단적인 행동을 한 거고. 이 절망에서 나는 그나마라도 음악이라도 남겨서 내 제자들이라 불러가지고 음악이라도 남겨서 이거라도 해야 그나마라도 오래 살 것 같은데 이것도 잘 안 돼. 네. 이 절망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이게 단지라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약간은 사회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행위에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이거 바이올린 이렇게 흔들면서 막 연주하잖아. 손가락이 없어가지고. 맞아, 손가락이 다 잘라가지고. 속보 방청객 방청하다 잠들었다고요? 누구야? 아니 3명밖에 없는데 잔다고? 누구야? 다른 연기인데? 본인이 잠든 거 아니야? 그래서 둘 다 이제 극적인 장치지만 느닷없음이라고 하는 건 눈치 없음으로 보통 이해가 되고 손가락을 자르는 행위는 이 사람이 사실 파워릭을 향해서 했던 행동이라기보다는 이 시대 나와 시대에 동시에 실망하고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맨 나중에 그 신부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절망은 어때? 좌절은 어때?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다 잘라고 보는 아니까. 네. 네. 그 얘기를 해요. 이거는 특정 개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래서 그렇게 화도 별로 안 내. 하우릭한테. 사실은 얘 때문이 아니거든. 그냥 얘는 그냥 내 총알바지야. 분노바지란 말이야 어느 순간부터. 그렇구나. 그 여기 뭐 이제 아일랜드 내전에 대해서 물론 깊게 관여시키는 것도 좋은데요. 그냥 아일랜드 내전 빼고 봐도 충분히 흥미로워요. 저는 아예 모르는데 재밌게 봤어요. 스타일이 다른 두 관계. 이게 남자 여자로 만들어도 좋고요. 네. 네. 굉장히 스타일이 다른 뭐 연령 차이, 아까 차이가 나는 관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로든 잠시 맺어져. 그러면 그 맺어질 때 그 맺어지는 한쪽에서는 이게 기울어진 관계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차이가 나는 관계라기보다는 기울어진 관계는 기울임이 생겨나는 걸 언제나 못 견딥니다. 결국에는 못 견디기 때문에 이걸 평형으로 만드는 힘을 만들지 못하고서는 끝나요. 근데 끝나고자 하면 그냥 끝나? 안 되죠. 끝나. 기울어진 쪽에서 계속 달라붙는다. 이게 연애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끝내는 게 맞을까?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과연 관계는 어떻게 해서 끝나는 게 맞는 걸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그 할머니는 왜 등장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 사람의 작품이 굉장히 다면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사실 이렇게 현실적인 그러니까 시골 마을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럼 뭐 마녀, 요정, 뭐 예언자 이렇게 등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갑자기 마녀가 나와. 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평론가들이 해석해 놓은 바에 따르면 실제로 이 사람이 바로 벤시야. 벤시의 표상이죠. 네. 죽음을 부르는. 벤시가 뭐냐 그러면 그 브렌단 글리슨 콜룸이 얘기를 하잖아. 요즘 벤시는 예전처럼 네가 죽는다라고 와서 말해주는 게 아니야. 네가 죽고 있는 걸 멀리서 지켜봐라고 얘기를 하잖아. 지켜보면서 즐기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마녀라고 말할 수 벤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할머니가 죽을 거라고 예언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맞아. 2명 죽는다 그랬어. 2명 죽는다 그랬죠. 네. 처음 누구야? 한 명은 도미닉이 먼저 죽었나? 도미닉이 죽었고. 네. 그럼 두 번째 죽은 사람 누굴까? 그게 당나귀 아니에요? 당나귀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지. 네. 죽은 사람이 없는데? 죽은 사람? 네. 죽을 거라고 한 사람은 있었지. 근데 원래 그 예언대로 실현된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죠.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만요. 이건 수많은 해석 중에 한 줄기일 뿐이에요. 정답 절대 아닙니다. 할머니가 그 파우릭한테 너네 집에서 2명 죽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나는 제 생각인데요. 그럼 여동생? 시오반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 안타깝다 그건. 이거 그냥 내 생각인데 시오반이 죽었을 거야. 왜냐면 이 영화가 되게 막 햄릿 같은 분위기도 났다가 맥베드 같은 분위기도 났다가 막 이런단 말이야. 영국 고전 같은 느낌이 막 나요. 그럼 여기서 시오반은 사실은 배를 타고 육지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은 게 아닐까. 아이고야.
진짜. 그리고 편지도 보내는 것 그 같은데. 편지를 읽는 장면에 그 콜린 파렐이 그 브렌단 글리슨 콜룸의 집에다가 불 지른 장면하고 막 교차시켜서 보여준단 말이야. 마치 죽은 시체를 처리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사실은 마귀한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벤 씨의 예언을 받고 죽은 두 사람, 하나는 도민이고 하나는 시오반이 아닐까. 아이고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왜냐하면 영화에서 명확하게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건 해석의 영역이에요. 네, 그건 해석의 영역이고 네. 여기 관계의 종결이라든가 음. 사실 이 이니셜인에 더 이상 있지 않게 된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살지 않게 된 것, 이 집에서 사라진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도 있지. 이 아 집에서 그러네. 두 명이 죽는다라는 건 네. 둘이 사라진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 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 시어반이 배 타고 떠날 때 자기 오빠를 처음에 보고 손을 흔들다가 그 옆에 벤 씨를 보잖아. 기억 안 나요? 그 장면? 벤 씨가 나타나요? 벤 그 씨가 할머니 말하는 손 거죠? 흔드는 벤 씨를 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벤 씨 할머니가 할머니를 보잖아요. 나는 그 장면부터 결국 죽음이라는 게 이 사람한테 찾아올 거였구나라는 아이고야.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그 사람을 콜룸이라고 생각했지? 콜룸 뛰어내리면 어떡하지? 내가 그때 잠시 딴짓하고 있었거든. 네. 그 할머니 그래 계속 대놓고 얘기하잖아. 콜룸이 요즘 벤시들은 같이 울어주고 안 그래. 그냥 죽어가는 꼴을 보고 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에서 전 거의 확신했어요. 네. 아 여동생이 죽는 거구나. 이 할머니는 그냥 벤시라고 하는 분위기, 이게 아일랜드가 가지고 있는 되게 축축하고 암울하고 이게 켈트 신화는 이게 다른 신화하고 또 분위기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즘 게임에는 또 많이 쓰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의 재미, 그러니까 쉬자로 이니셜인의 벤시 이게 만든 것도 그렇고, 네. 이 독특한 발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어떤 되게 묘한 분위기 있잖아. 이런 것들을 살리는데 훨씬 더 많이 쓴 것 같고, 네. 신화적인 어떤 출처나 근거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그래서 네, 네. 그걸로 해석이 이제 막 좌우될 필요는 별로 좀 없는 것 같고, 그냥 약간의 미스테리함 이런 것들을 남기는 그런 정도의 장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중요한 건 콜룸과 결국은 파울릭의 관계고, 이들의 극단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결국은 이 문제죠. 저는 제가 콜룸 같은 걸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손가락을 자른 걸 극적 장치라고 보고 느닷없음을 눈치 없음이라고 본다면 대부분 다 이해가 가버리거든. 네. 파울릭의 행위는 너무 극단적이고 불을 지르는 것까지 갔다. 네. 아무리 박나이가 죽었어도 네. 이 무식한 놈이. 근데 저는 사실은 그 펍에서 나이스니스를 가지고, 나는 내 어머니를 기억해. 네. 그리고 음악을 그렇게까지 뭐 하는 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해. 나는 친절함이 사람을 살린다고 봐. 다정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는 말에서 제일 설득이 됐어요. 그리고 예술이 오래가 보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콜룸이 이제 좀 재밌네. 다시 콜룸도 좋아질 사실은 것 같아. 막 설득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이 무식한 놈들한테, 이 무식한 놈들이 알겠어, 그거를, 이 창작과 이 지식의 중요함을. 너희들 그냥 이름도 없이 살다가 가는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도 아까 부족한 지식인이라 했잖아요. 네. 그 지식인이 약간의 그냥 오만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술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한 얘기거든요. 술 취해가지고. 그리고 그 얘기를 알아들은 콜룸은 그래도 괜찮은 지식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인정했거든요. 다시 좋아질 뻔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되게 설득력 있거든. 설득력 있고, 맞아. 나는 고작 몇백 년 유지되는 예술이 진짜로 친절함이나 다정함을 줄 수 있었을까? 한 사람한테 이렇게 강렬할 정도로 기억되는 이거잖아. 비록 그거는 그 사람과 함께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다른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의 친절함을 베푸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울컥할 정도로 되게 설득이 됐어요. 저는 콜룸한테 너무 감정이입해서 그런지 저거 지가 가진 게 저것뿐이니까 저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네. 저는 이게 되게 물론 난제긴 난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 다 좋은 정서야. 좋은 정서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아끼고 좋아하고 기억하고 이런 게 좋지. 그러나 그걸 보편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지속될 수 있는 감정이며, 이게 이를테면 나하고 친하니까 하는 친절함이고 나하고 안 친하면 막 칼로 들고 때리고 이러는 거면 이거를 철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있긴.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한 게 지난 2000년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듯이 되게 단순한 답이지만 사실은 해명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굉장히 강력한 답이고. 파울릭이 한 그 그치? 말이 네. 맞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술이나 지식의 수준이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답을 뛰어넘을 정도의 설득력이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렇지. 아마 파울릭이 그 방면을 파고들었으면
다시 그러니까 설득이 친구해질 됐을 수 있어. 텐데. 어. 예. 그렇지. 근데 평소에는 그런 얘기를 그러면 못 하고. 좀 풀어주 가끔씩 풀어주고 이러면 네. 어이씨 네. 좋은데? 이씨. 이러면서 이제 막 쓰고 그렇지. 이랬겠지. 당신이 그 다정함을 인류가 갖고 왔던 사랑을 뛰어넘을 만큼의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갔으면 반박 못했을 거야. 쉽사리.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건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평소에 술 먹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평소에는 우울해서 그런 거죠? 막 물어보고 뭐 내가 어제 술 먹고 실수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콜룸은 너무너무 계속 실망스러운 거고. 기본적으로 파울릭의 그 친절함이 그런데 한계가 있는 친절함이다라고 하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도미닉 되게 싫어하잖아. 또 도미닉을 싫어하더라고. 도미닉은 보면- 계속 달라붙는데 싫어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도미닉이 죽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파우릭이거든. 그럼 친구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맞아. 콜럼이 파우릭한테 했던 짓을 파우릭이 그대로 하고 도미닉한테 있는 해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친절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나 보편적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일종의 답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절함은 사실은 제한적 친절함일 수밖에 없어요. 범인류애적일 수가 없어. 그럼요. 네. 예. 예수님이 그냥 범인류애를 얘기했지만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죠. 부활하셨지만 네.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걸 범인류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례 외에는 예, 이 사랑의 범주 또는 친절함의 범주는 지극히 제한돼야지만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해결해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파우릭이 하는 게 어느 정도 되게 위선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선망에 더 가까운 감정을 콜롬한테 느끼고 그렇죠. 예. 콜롬하고 어울리는 자기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낀 거지. 그렇지. 저게 과연 다정함이라고 부를 수 있어?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범인유래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되고 근데 사실 파우릭에게 감정적으로 좀 우리가 공감이 가면서도 파우릭이 그런 본인이 말하는 다정함은 사실은 범인유에 가까운 건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본인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다. 못하지. 절대 못하지. 그러니까 그 논리적 규결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너무 지나치게 제가 제주기인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사랑 오케이 친절함 좋아. 사랑이라는 거 따뜻해 좋아. 어떤 것도 그거를 앞세울 수는 이상을 넘을 수는 없지. 하지만 그게 이 사람한테도 똑같이 다 적용될 수 있는 가치인가?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어렵다는 거 인정하잖아. 네. 그럼 이제 나는 너랑 못 하겠어. 나는 너한테 더 이상 친절하지 못하겠어. 나는 이 사람한테만 친절할래. 그거를 공박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인정해줘야지. 그러니까. 인정해줘야 돼. 끊어지는 건 결국 그거거든. 이 논리적 관계는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정해줘야 돼. 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지루함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걸. 콜름이. 네. 하지만 그 파우릭이 얘기했던 그 친절함이라는 것의 중요성과 함께 하지만 그 친절함이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지식인 관점에서는 사실은 얘기했어야 될 문제지.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얘기를 못했지 이제 이거는 콜룸이. 귀찮았을 수도 이 두 있다. 가지의 충돌에서 파우릭도 이기지 못하고 콜룸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둘 다 어느 정도로 자신을 미화하네요. 그럼 파우릭은 마치 자기가 정말 범인유의 수준의 다정함 때문에 그렇게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도 도미닉하고는 하기 싫어해. 멍청한 애 싫고 저렇게 달려드는 애 싫잖아. 자기도 범인유가 아니야. 선택적으로 좋아해 콜룸처럼. 그리고 여동생한테는 좋은 오빠였나? 그렇지. 그것도 딱히 아니고. 그렇지. 콜룸도 가만 보면은 자신이 뭐 엄청난 인생의 가치를 되찾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굉장한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려고 잘라내는 것처럼 굴지만 사실은 그냥 싫어서야. 그냥 아주 간단한 사랑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한테 동등하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는 이제 소원해졌어. 너무 일상적인 이유야. 근데 그치. 그거를 너무 미화하고 있네 콜룸도. 사실은 콜룸 같은 경우에는 파우릭을 싫어했다 그러면 스스로를 가장 자신의 절망이 제일 큰 그렇죠. 거예요. 네. 시대적인 절망도 있고. 네. 거기서 그냥 여기 앉아갖고 이 시골에 처박혀가지고 여기 앉아 펍에서 맥주나 마시면서 수다 떨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혐오가 제일 셌을 거야. 그거를 솔직히 얘기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야 지금 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야 지금 엄청 절망적이다. 야 너랑 얘기 좀 먹고 그럴 때가 아니야. 파우릭의 눈썹을 보면 그게 막 먹혔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이러면서 막 눈썹이 완전 내가 뭘 잘못한 건데요? 좀 착하게 굴까요? 또 한 이틀 착하게 모르는 척하다가 다시 와가지고 하겠지. 그렇지. 근데 사실 그 되게 귀엽고 예쁜 모습이거든. 그렇잖아. 누군가가 나를 그치, 그렇게까지 귀엽지. 좋아하고 그러는 거. 굉장히 곤란한 문제거든. 나는 얘가 그냥 귀엽고 안쓰럽고 그래서 얘기는 건 건데 네. 얘는 내가 되게 좋대. 근데 나는 그 이상은 아니야를 어떻게 설명하지 얘한테?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야.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네. 아 안 되겠다. 솔직히 얘기해도 안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손가락을 끊어낼 정도로 극단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던 거지. 거기다가 파우릭은 딱히 할 일도 없어. 하루 종일 질척댄단 말이야. 맞아요. 뭐 그 우유 갖다 팔고 음. 그리고 낮부터 펍에 가서 그거 맥주 먹고 술 그거밖에 퍼먹고. 없더라고.
침대에 누워서 자고 이거밖에 없잖아 할 일이. 그래서 저는 이게 관계 철학에 관련해서 그리고 지식인과 이른바 대중 또 예술가와 예술적이지 않은 대중 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그 본질적인 것들을 아주 잘 다소 극단적인 형태로 다뤘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못 봤던 영화니까 거업님이 이거 추천한 거 보고서 이야 씨 이런 걸 내가 못 보고 있었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느 그 관계에 관련된 영화보다 훨씬 좋았어요. 이 마틴 맥도나 감독의 전작이 쓰리 빌보드입니다. 예. 이 사람이 워낙 또 극본도 잘 쓰는 사람이기도 네. 하고 그 연극계를 평정하고 영화계로 온 사람이거든요. 네. 이 영화의 원작도 본인이 직접 쓴 연극 희곡이에요.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 이 에센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걸 영화를 잘했죠. 그 이 영화 보면 참 얘기가 진짜 별거 없는데 신기하게 안 지루하지 않아요. 맞아요. 영상 맞아. 엄청나게 잘 구성하고요. 어. 이게 아일랜드가 되게 아름다운 나라예요, 진짜. 진짜 아름다운 나라고. 근데 그 아일랜드의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그 풍경들을 네. 최대한 정말 예쁘게 잘 담아. 아 진짜 아일랜드 너무 가고 싶다. 이 영화 보는데 우와 저렇게 예쁜데 그냥 막 악상이 막 떠오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로. 굳이 따지면 그냥 되게 작은 그냥 이게 되게 미흡한 그냥 섬 나라의 섬이거든요. 예, 섬의 섬이죠. 사실 웃긴 게 거기 본토란 표현이 나오지만요. 네. 그 섬의 입장에서는 이게 본토, 아일랜드 섬이 본토고, 네. 아일랜드 섬의 입장에서는 잉글랜드 그 브리튼이 본토야. 네. 그리고 브리튼의 입장에서는 대륙이 유럽 본토거든. 대륙이 본토. 네. 이 복잡한 관계 속에 있다고요. 깡촌의 맞아. 거죠. 네. 근데 그런 걸 되게 아름답게 표현해 놨잖아요. 물론 아일랜드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대체로 그런 데서 오는 거긴 하지만 영상 미학도 대단히 뛰어나고 그 오브제 다루는 솜씨도 엄청나게 좋고. 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하시지만 그 영화 안에 등장하는 흑맥주 네. 너무 먹어보고 싶다. 아 그랬어요? 중요한 건 병으로 따라줍니다. 생맥주 아닙니다. 아 그래요? 검은색이었는데. 병을 이렇게 뽕 따가지고 따라주던데. 네. 왜냐하면 생맥주는 의외로 되게 다루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훨씬 더 또 현대적인 시골이니까. 기술이야. 시골이니까. 그래서 아일랜드 너무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잔 기술도 되게 좋아. 네. 그러니까 그 굵직한 철학도 되게 좋지만 그리고 뭐 이런 배우들을 썼네. 솔직히 난 그 컬린 파럴이 워낙 또 의외로 네. 연기를 잘하는 사람인데 진짜 연기 잘하는 사람. 기가 막히게 연기. 진짜 억울한 표정 진짜 압권이야 진짜. 그 눈썹 진짜 백만불이었잖아요. 진짜. 심지어는 동물들도 연기를 잘해. 맞아. 와, 당나귀하고 그 네, 개. 네. 보더콜리. 네. 거기 나중에 그 시어러라 그러는데 이거 양턱 깎는 가위예요. 그걸 네. 손가락 자른 거. 그걸로 손가락 자른 거야? 근데 그거를 물고 이렇게 물고 나가지. 도망가잖아요. 또 자를까봐. 강아지도. 그러니까 결국 이거 감독의 역량이에요. 네. 왜 똑같은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이 영화에서는 연기를 못한 것 같잖아요. 연기 지도가 엉망이라서 그래요. 대부분 강아지가 그래요. 가위 물어줘도 손가락 자르라고 물어준 거 아니에요. 네. 도망간 겁니다. 네. 치운 또 거. 자를까봐 그 치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잡고서 문 닫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브랜던 글리스는 이제 이 사람은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딱 한눈에 봐도 되게 심술 맞은 늙은이 같잖아. 약간 이런 느낌. 이분이 해리포터에서 네. 또 나오지 않았나? 해리포터에 나온 분은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이. 예.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배우. 맞아. 얼굴을 자주 이분 봤어요. 굉장히 성격파 배우라고 흔히들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데. 좀 많긴 해요. 예. 이렇게 생긴 사람 되게 많은데 출연작이 장난 아닙니다. 킹덤 오브 헤븐에도 나왔고요. 맞아. 예, 트로이에도 나왔고요. 그 갱스 오브 뉴욕에도 나왔고 28일로에도 나왔습니다. 그 영국 원작 영화에서 무지무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 다 마틴 맥도나 감독하고 꾸준히 많은 작품을 함께한 사람들이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되게 부러웠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시골을 배경으로 그냥 변명 안 되는 등장인물 가지고 영화를 찍는데 말하자면 박찬욱이 송강호랑 최민식을 데리고 시골에 가서 영화를 찍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느낌이지. 네. 송강호랑 최민식은 기꺼이 출연을 하고 어. 그리고 박찬욱답게 변태적인 미장센으로 그걸 너무 예쁘게 담아 놓는 거야. 예. 그리고 그게 국제영화제 가서 상도 막 받고 흥행으로도 성공하고 이런 거지. 저는 약간 이게 약간 문화의 볼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되게 중요한 면이에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예술 영화도 사실은 아니거든. 그렇게 막 어렵게 만든 영화도 아니기 때문에 영상미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대중적으로 잘 찍었기도 했고.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화를 보면 계속 보게 되잖아. 네. 되게 이렇게 파고들게 되잖아요. 네. 네. 물론 보다가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로 스토리 단순하고 등장인물 단순하고 엄청난 기술을 쓴 것도 아닌데 네. 사람을 이렇게 쫙 빨아들일 수 있다?
이게 영화의 힘이지. 그렇지. 이게. 그리고 보다 보면 약간 이게 약간 전설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소설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막 신화적인 얘기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막 안개 쫙 깔려가지고 미장센 들어오면 오우 뭐야 그 할머니 걸어온 장면 아무것도 맞아요. 아니잖아. 근데 정말로 벤신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전설이나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것도 부럽고 그런 걸 현대화시켜서 젊은 극작가들이 막 달려들어서 현대화시켜서 연극을 쓰고 그게 다시 영화가 되는 것도 너무 부럽고 거기에 이런 초 A급 배우들이 출연하는 것도 너무 부럽고 여러모로 참 부러웠다. 네. 네. 이 아저씨가 도대체 왜 이럴까? 마지막엔 답을 알려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보게 됩니다. 진짜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그 극단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결국 개인의 절망, 사회적 조건으로 가야지만 사실은 해석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그거는 또 그렇게 들어가면 또 너무 과도한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심지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니셜인이라는 섬 자체가 아일랜드 본토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네. 내전의 축소판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고. 가장 많이 하는 해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이게 우리끼리 되게 친하고 잘 살아야 되고 같은 민족이 그런데 왜 이렇게 싸우지? 네. 왜 한쪽은 좋다 그러는데 한쪽은 통일하자 그러는데 한쪽은 싫다 그러지? 네. 게다가 독립하자고 했던 사람들끼리 왜 싸우지? 이게 내전은 그거거든. 그렇죠. 독립하자고 싸워서 결국은 독립을 이끌어낸, 물론 완벽한 독립은 아니었지만 이걸 이끌어낸 사람들끼리 싸운 거거든, 반복해서. 그 싸우는 방법도 되게 치사하게 옛날에 영국을 상대로 싸웠던 방법을 자기네들끼리 쓰면서 싸우는 거야. 그렇지.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 바로 독립전쟁에서 이 내전에 이르는 과정까지가 쫙 다 네. 나오고 중간에 마이클 콜린스 같은 거 봐도 괜찮아요. 네. 명작입니다. 다 명작이에요. 두 개 다. 이게 진짜 이 아일랜드 역사는 참 재밌어요. 예, 그리고 뭐 블러디 선데이 같은 영화도 같이 보시면 더 좋아요. 자,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해석은 워낙에 다양하게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일랜드 내전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분명히 노린 지점 중에 하나거든요. 있죠. 일부러 1923년 4월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내전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지점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네. 뭐 이날의 답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니셜인의 벤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영화를 골라야 되는데 다음 영화 오늘 오신 분들께 한번 골라달라고 얘기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갑자기 맨 마지막에 숙제를 드리네. 네. 평소에 영화를 얼마나 보는지 좀 봐야 돼. 너무 유명한 영화 나오면 화내버릴 거야. 지금 여기 댓글창에 있는 거 이미 알고 있거든요. 네,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의 인생 영화를 올려주세요. 자, 어떤 영화 할 것인지 우리 댓글에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듯이.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 또 밀어봅니다. 저게 뭐야? 이게 저게 고레다 히로카즈. 예, 맞아요. 진짜? 네. 블랙 스완 나왔고요. 세이프 오브 워터? 디 아워스. 처음에는 투표로 했었다. 희동님이 이제 내전을 벌이시고 계시네. 도그빌 싱글맨. 자, 수정하겠습니다.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 이게 에드워드 양 감독의 영화. 에드워드 양. 네. 저도 이 영화를 못 봤습니다. 네. 아직 못 봤어요. 그 흘린 사랑, 아웃 오브 아프리카, 하울의 움직이는 섬, 장손, 우레메는 나가. 야, 나가라고. 이런 거 일일이 읽게 하지 마요.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타오르는 여인의 조상을 지금 방청객 한 분께서. 네. 봤어요? 그 영화? 오. 난 안 봤어. 네, 타오르는 여인의 조상 좋은 영화죠. 처음 들어봐. 그리고 아까 저기 뭐지? 아까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가 하나 올라가는데 그 흘린 사랑? 아니야 애프터 형 말고 이래서 떠올랐을 때 얘기를 해야 돼. 애프터 양 우리 하지 않았나? 네, 했습니다. 네. 애프터 양은 심지어 2번이나 했어요. 네. 50브런치까지. 지난번 SF 그러니까 콜린 파런 나왔네. 네. 네. 파네미로? 파네미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야. 파네미로는 상징이 많아서 분석하기엔 되게 재밌는 영화긴 한데 네. 보기 유쾌한 영화가 아니야. 그게 불쾌하죠.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해. 케빈? 케빈에 대하여 셔터 아일랜드. 셔터 아일랜드는 딱히 분석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블러디 선데이는 했습니다. 블러디 선데이 했고요. 블러디 선데이가 역사에서 3번 등장하는데요. 주요하게 등장하는 게 우리는 가장 최근 거랬죠. 1970년대인가 있었던 일.
아 오늘은 아멜리. 좀처럼 영화가 안정해지네요. 네. 예, 쇼생크 탈출 나왔습니다. 많이 쇼생크 탈출에 해석할 게 음. 뭐가 있습니까? 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예. 아고라? 케빈에 대하여 계속 나오네요. 케빈에 대하여. 자, 케빈에 대하여 일단 예. 후보 올리고요. 1번 후보 올리고요. 네. 자, 2번 후보는 제 재량으로 그을린 사랑 올려보겠습니다. 그을린 사랑. 네. 그리고 3번 후보는 아까 얘기하셨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그럼 3번까지 합시다. 그러시죠. 자, 자. 1번 케빈에 대하여, 2번 그을린 사랑, 3번 타인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타오르는 여인의 조상. 예. 자, 야, 가겠습니다. 보리 투표하세요. 셋 다 오늘 처음 들어보는 영화인데 이거 투표를 해야 돼? 좀 찍어 감으로. 박빙인데요. 모르니까 박빙이랍니다. 무슨 영화인지 모르니까 박빙이지. 다 나 같은 마음일 거라고 아무거나 그치. 찍고 있는 거지. 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재밌네 투표가. 그러니까. 자, 설문조사 종료까지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귀찮다. 땡! 케빈에 대하여. 케빈에 대하여가 1위를 냈습니다. 예, 예. 야, 이거 무지하게 불편한 영화인데요. 아 그래요? 불편한 영화야? 아, 아까 파네비로도 불편하다고 그랬는데 케빈에 대하여에 비하면 파네비로는 아주 순한 맛이에요. 아 그래요? 네. 하늘 위로는 약간 괴기스럽고 네. 케빈에 대하여는 스토리 자체가 네. 예, 근데 어렵죠. 해석거리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많죠. 네. 오케이. 오케이. 결정됐습니다. 네. 이걸로 케빈에 하겠습니다. 대하여로? 케빈에 대하여. 예. 나 홀로 집에가 아닙니다.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에 보고 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 예. 되게 격한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케빈에 대하여에 대해서 이거 나쁜 영화예요?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아요. 자, 이게 다음 주에 이 주제도 이미 나왔네요. 애가 문제인가 엄마가 문제인가. 아 이거. 또 그러는 거야? 네. 애 학대하나 혹시? 저 장호만님은 이 영화를 매우 싫어하시는 거 같아요. 영화를 혐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혐오할 만한 영화는 아니야. 찝찝해서 그런 거죠. 예. 아. 혐오할 영화는 저기 건국 전쟁 같은 영화 혐오해야 되는 영화고. 예. 야, 너무 웃긴다. 근데 굉장히 갑자기 화가 나셨어요. 네. 미드소마 이런 거는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혼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내일은 마론이 있습니까? 내일 아날로그 마로니. 예, 아. 내일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합니다. 그 책을요. 예. 야, 집에 있는데 매번 읽어보려다가 실패. 영화 유튜버의 삶이 이렇습니다. 책 한 권을 못 읽어요, 제가. 내일 6시 반에 네. 예, 시작하고요. 내일 또 금요일 날 많이들 안 찾아오세요. 많이들 네. 찾아오세요. 많이들 와주세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월요일 날에는 다시 해시 라디오가 돌아옵니다. 제가 원래 월요일에 네? 네, 아니요. 월요일에 하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격주로. 네.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안 하게 됐거든요. 네. 사실은 그 프로그램이 없어진 거죠. 음. 그래서 월요일에 제가 비정기적으로 습격할 수도 있습니다. 막전 막후에 습격하는 게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라디오. 정 박사 이제 나온다. 문 닫아. 나 비번 알아요. 문 닫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습격해서 갱판을 한번 치고 가야 되죠. 요즘에 해시 TV에 너무 이런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아요. 요즘 왜요? TV에? 해시 TV와 해시 라디오. 라디오에도. 네. 라디오에. 한번 와서 좀 이렇게 흔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또 잘 섞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잊지 말고 마로니에 챙겨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